코멘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면은 시황의 흐름은 예측대로 잘 정확히 적중하면서 잘 가고 있어요. 데일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루는 푸시를 많이 가했는데 오늘 미결정은 이건 데이터 오류라고 봐요. 그렇죠? 미결정이 장중에 갑자기 푹 꺼졌는데요. 거래량이 있으면서 이게 나오는 건데 거래량 없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 오류로 아마 수치 조정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내렸다가 반등 나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됐죠. 주중에 이제 주봉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번 주 한 주가 이제 3일 거래 일정인데 지난주 고점을 살짝 넘어갔다가 밀려있죠.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도 반등 힘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온다면 주봉상 흐름은 약세적으로 더 밀려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남은 시간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이 틀 안에도 박스로이기 때문에 280에서 275 사이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안에 제가 볼 때는 있는 과정이라서 당분간은 그렇게 보이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가면 오늘 역시 자동차가 신저점을 냈어요. 자동차들이 3%씩의 하락을 보일 거다 했는데 장중에 다 한 번씩 보여줬다가 막판에 아래거를 잡아주죠. 결국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오늘 강하게 푸시했다고요. 네, 이 삼성전자는 오늘 종가저가를 끝냈네요.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는 이 상태에서 오늘 약세를 좀 흘러가는데 일부 차익시장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오는 관점이라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 하이닉스는 지금 박스를 계속 거쳤잖아요. 첫 이탈하고 나서 리바운딩 나왔듯이 바로 삼성전자도 첫 이탈하고 나서 좀 더 내려갔다가 리바운딩이 나올 거라고요. 아니면 당장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과정 일단은 좀 염두에 두는 게 좋겠고, IT하고 자동차,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가 지수는 저는 이 랠리라고 안 봐요. 지수가 랠리로 계속 갈 거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일부 수출주 위에 한정된 상승이었단 말이에요. 반도체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꺾이는 것도 시간이 좀 끌면서 꺾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뜨리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 이유는 종목이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게 또 있어요. 보면 주도적으로 꺾이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기가 아닌 게 아니라 주도주가 꺾였던 게 우선적으로는 철강주가 포스코하고 현대해철을 꺾였다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이것 좀 이제 제가 밸런스를 좀 마감해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철강주는 포스코 같은 경우 현대해철은 이렇게 돼 있죠. 이때부터 꺾였다, 이탈한다, 이탈됐죠. 그 다음에 포스코 보십시오. 포스코도 이 시간부터 이때부터 올랐다가 눌렀다가 분명 주도주였잖아요. 전년 2016년도에. 근데 아니다, 현대해철 꺾이면 여기서부터 흔들릴 거다. 그리고 뺐다가 리바운드 강해졌으나 결국 빠지고 있잖아요. 철강도 일단 추세가 꺾여서 이탈된 상황에서 지금 눌림이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철강 말고 또 화학주도 있었죠. 조심해야 된다. 화학주. 롯데케미칼 한번 볼까요? 롯데케미칼 여기서부터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분명 전년도의 주도적인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죠. 또 꺾였다. 네. 지금 계속 저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얘만 그러냐? 금호석유. 근데 이거 종목만 갖고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진짜 시장 브리핑에서 산업동향에서 화학 세타하고 철강 세타의 에틸렌 가격이라든가 각각 부타디엔 가격 등, 또 철강 가격 등, 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타이어에 들어간 부타디엔 금호석유도, 보면 전년도에 상승은 계속 갔습니다만,
지금 그걸 이어받아서 계속 가는 구간이 아니다. 올해 첫 달에 보름 정도만 상승해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이러죠. 그러면 철강하고 화학은 뭐가 나온 겁니까? 쌍봉이 다 나온 거 아닌가요? LG와 작년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리바운딩 종목이죠. 근데 여기도 어때요? 여기서 혼자 왔다 갔다 하다가 밀리고 있어요. 하나케미칼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고. 그러니까 화학 섹터들은 주도적인 상승을 했던 것이 지금은 꺾여 있는 상태죠. 그러면 대한여는 왜 안 보입니까? 전년도에 제일 많이 간 게 대한여하고 애경유 아닙니까? 예. 안 봐도 비디오인데요. 대한여 한번 볼까요? 전년도에 분명히 제일 잘 간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2월달에 더 꺾였는데? 애경유화도? 애경유화도 내려와야 돼요. 버티는 것 자체가 수상한 거지. 밸런스가. 어떻게 한편으로는 강한 거 아닙니까? 하시는데, 그렇게 안 봐요. 그러면은, 철강, 화학, 기본 아닙니까? 산업에. 그것도 자동차는 진짜 안 봐도 비디오고. 계속 추세 알아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터닝포인트 아직 못 잡잖아요. 시장에서 지수에서 터닝포인트도 못 잡지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촉매자가 없어요. 기댈 수 있는 기대치가 없잖아요. 현재, 자동차. 타이어도 마찬가지겠어요. 한국 타이어도 꺾였다, 이거. 그 실제로 제조업 수출 쪽은, 제조업이라고 했죠? 수출 쪽은 대부분 다 꺾인 거고. 그 다음에, 화학 세타죠? 화학이 아니라 저기 뭐지? IT 세타? 남은 거? 보시면 하이닉스는, 노란색으로 해볼까요? 하이닉스는 전년도부터 주도주 추세로 올라왔으나, 제가 얘기했듯이 이때도 꺾이고 있다. 꺾인다. 지금도 박스 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IT는 LG전자 주도주는 아니었어요. LG전자 주도주는 아니었잖아요. 전년도에 1년 내내 빠지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급등 나왔는데 1년 내내 빠졌던 건데 단 3개월 만에 과열이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내렸다 올렸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외봉이 나왔으면 쌍방 과정이거든요. 뭐 좀 더 올라갔다가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눌릴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경계심리 자리라고. 얘만 그러냐? 아니요. 삼성전기도 그러는데. 그러니까 IT가 유독 이 구간 안에서 이 터닝포인트 시점에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고요. 실적을 보여줬습니까? 아니, 확인된 거 없는데? 과연 저 정도일까? 아니요. 오늘 실적 좋게 나온 건 삼성전자인데? 또 삼성전자는 저렇게 상승 못 갔는데? 그 낙폭과대 인식에 따라 또 밸런스로 딱 왔다고 되는데, LG전자 삼성전기. 고점권에서 지금 계속 비실비실하죠? LG 플레이는 뭐, 못 넘어가 박스니까요. 그 다음에 삼성 SDI. 마찬가지죠. LG모텔. 마찬가지죠. 같은 시점에서 그냥 IT 몇 종목만 띄운 거예요. 강하게. 당연히 대덕전자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범주에. 근데 아직 얘네들이 완전히 꺾진 않았죠. 완전히 꺾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준선을 쉽게 보면 삼각지 맥점은 그래야 되는데 삼각지 맥점 여러분들 못 그러니까 쉽게 보면 뺐다가 반등적 왔다 갔다 기준선을 이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오늘 이제 했어요. 종가 이탈을 완전히 해준 거라고. 그리고 LS안전 오늘도 뽑아요. LS안전은 그럼 결국 고점대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IT에서의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은 눌린 게 없으니까 차후에 눌릴 거라고. 그러면 차후에 눌렸을 때 얘네들은 눌림목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고요. 왜냐? 이 중에 분명 차기 주도주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얘네들 쫓아갈 이유는, 명분은
전 부족하다. 조선이 뭐 좋냐? 아니, 조선도 다 꺾였는데? 비틀었는데? 정의가 남았나봐요. SK이노베이션, SO일, 그냥 SO일 혼자만 뛰는 거예요. 근데 SO일도 전고점 넘어갔다가 밀렸다가 반등 주는 거니까. 뭐예요? 눌림목의 반등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외봉, 쌍봉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은행도 보시면, 은행주를 이탈했잖아요. 이탈하고 반등 주고 왔다리 갔다는 거, 은행주도 지금 매수 자리가 아니죠. 전체적으로 매수 자리 아니라니까요. 유가증권은. 응? 증권주는 증권주도 아니지. 이탈해서 밀리는데 흔들고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죠. 보험주는 글쎄요, 여기서 자꾸 통통 튀는데 글쎄 이해가 좀 안 된다 해서 제가. 왜냐면 빠져봐야 튀어봐야 벼룩인데. 그러면 왼쪽에 좌변에 거래량 터진 어떤 매물대의 저항인식을 하는 게 보험주 아니냐. 좀 그렇게 봐요. 우선은 지금까진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보험주가 강하게 움직이는 건 일단 강하게 형성을 단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현대건설, 건설주 전년도의 주도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1년 동안에 계속 주도적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사실상 지금 계속 쌍봉을 만들거나 흔들어놓고 있죠. 대우건설도 그래요. 대림산업도, GS건설도 뻗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화학이라는 내수주 전년도 1년 내에 빠졌던 거 LG생활건강 여기서 리바운드 좀 나오죠. 그 박스 치는 거. IT는 쭉 올라갈 때 얘들은 반등은 주되 왔다리 갔다리죠. 일부CNC, 아무래도 보시피, 그 다음에 한국전력, 그렇죠? 여기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왔다리 갔다리잖아요. 그러면 제약주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도 바이오. 별 내용 없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시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긴 했어요. 유한양양이라든가 내수주들 터닝포인트. 그러니까 IT와 제약주가 좀 가긴 간 것 같아요. 근데 IT는 명확한데 제약주는 다 명확하지 않아요. 왜? 올렸다 뺐다 올렸다 왔다리 갔다리니까 사실상 내수주가 좀 반등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유통주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마트가 간다고? 이 시점에서? 선빵 날려서 반등 주고 눌렀다고 하니까 이마트가 가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롯데식품도 따라 붙을 것이다. 따라 붙었는데 사드 때문에 확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얘기한 게 또 펜달과 좀 더 슬슬 뒤늦지만 요트 터닝 아닌데 뺐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뺐다가 올리니까 제자리죠. 롯데 하이마트가 또 강했죠. 갈 것이다. 눌렀다 눌렀다 롯데 하이마트 가죠. 그리고 또 뭐 얘기했어요? 신세계인터내셔널 얘도 따라갈 것이다. 네. 이익 실현 끝낸 거 아니겠어요, 이거? 수익 매매, 우리? 가치 투자 포트 매매가 있는데 수익 매매에서 이거 이익 실현을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럼 유통주들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됐겠네? 근데 아직은 외봉이고 신고가, 외봉이니까. 외봉이라는 얘기는 계속 고가를 높여놨으니까. 얘네들은 아직은 죽는 게 아니네. 흔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네, 시간적으로. 항공주들 왜 안 된다고 했죠? 가장 강력한 투자 팁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항공주들은. 그 다음에 대한해운. 여기서 갑자기 튄 거. 그러니까 12월달 1월달에 튄 거 보니까 IT 몇 종목 튀고 해운주도 BDI 관련된 벌크선들 대한해운하고 페노션 튀고 다른 건 안 튀었어요. 항공도 안 튀고 이런 거 뭐 대한통이라든가 현대글로비스 안 튄다. 635 정도. 은행 좀 튀고 근데 은행도 튄 게 아니야 사실. 요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연말부터 지금까지 12월 달 연말부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시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올라오긴 왔죠. 그러나 올라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엄연히 제자리거나 다 꺾어버렸어요. 아직도 꺾지 않은 게 있다라면 IT 은행도 사실 12월 달부터 보세요. 시간주도
오르긴 했으나 결국 제자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뭐 46,000원대 샀다 하더라도 12월 달에 그대로잖아요. 뭐 자동차 같은 건 다 깨닥났고 철강도 포스코가 아무리 강하지만 12월 달에 가격이 내렸다 올랐다 하니까 여기서 뭐 26만원대 샀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가 지금 자리인데 현대차는 더 마이너스고 화학주 좋다면서요. 롯데케미칼 12월 달에 샀어봐 여기 올라간다 해서 따라갔을 때 35만원 올라갔다 꺾어서 지금 내려와 있는데 금호석이도 마찬가지고 그 시장이 지금 안 내려오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라고요. 오히려 연초에 시장은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딱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삼성전자. 얘 혼자 워낙 버티고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다른 종목들이 순환이 나와주면 버틸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꼬라지를 보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종목군들은 더 빠지고 있죠. 자기 저점 낮추고 있잖아요. 올해 자기 저점 지금 점진적으로 낮춰놓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얼마나 개팍 같은 시장이에요. 여기서 비다이지수 우리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정말 일부 국한된 종목에서만 상승 나오고자 또한 통신주들이 이 타이밍에서 또 올라왔어요. KT, SK텔레콤, LG플러스. 통신주도 시가총액이 좀 높거든. 그러니까 삼성전자 통신주 붙잡아서 같이 땡겨주고 IT 땡겨주고 삼성그룹주도 땡겨주고 또 봅시다. 방송통신해놓고 CJ CGV라든가 CJ ENM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보다도 왜 2013, 14 박근혜 정부 막 올라갈 때 제일 많이 간 것들이 화장품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레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얘 CJ CGV도 많이 갔었거든요. 강하게 작년 하락 맞고 반등을 주는 거죠. 그건 내수주 반등이라는 표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수출도 상승이라고 써도 안 되는 거죠. 섹터가 완전히 다 갈라버렸다고요. 아까 붙였다시피 같은 내수주면 얘네 쳤으면 화장품도 확 같이 돼야 되는데 아니 화장품도 아무리 보시피가 이 상황은 별로 튄 게 없어요. 오히려 빠져서 제자리라고요. LVCNC는 뭔데? 웃긴 거죠. 같은 내에서도 달라지잖아요. 제약도 달라요. 참으로 특이한 거예요. 유한양이라든가 한미약품은 하나는 옆으로 기고 하나는 위로 가고 녹십자는 옆으로 기고 또 대웅제약은 조금 더 올랐죠. 종근당 별벽이 높고 동아ST는 별벽이 높고 그 음식료에서라도 나오냐 빠바 반등 나오겠죠. 나오긴 했어요. 그때 이점에서 설명 브리핑하면서 얘기했을 때 지금은 또 더 치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얘네들이 오뚜기. 근데 얘는 오히려 빠지기는 훨씬 더 많이 빠져야 돼. 당연히 보겠는데, 반등조차 약해요. 오히려, 매일유업이나 남해양유업이 짜자자장, 무슨 이게 주식이 6개월에서 1년 뭐 이렇게 장기 가지 못하고 3개월 단위로 막 돈이 왔다리 갔다리 돌아다니나 봐요. 수급적으로. 정말 이런 식으로 사이클 돌리면 일반 투자자들 뿐이 아니라 전문가 집단들도 쉽지 않아요. 요즘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팀들도 수익률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국내 증시에. 그 다음에 옷쪽도 의류 쪽도 터닝이 나왔으면 용서가 되는데 갑자기 또 3, 4월에 갑자기 나와요. 한섬 안 나와요. 더 빠졌다 올라오는 거예요. 힐라코리아. 그리고 이제 또 한샘이라는 종목도 얘기했었죠. 실적 발표가 소용없다. 별 크게 영향 없다. 얘 요소부터 나온 거죠. 누구랑 비슷해요? 이마트하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밑에서 터닝하는 주식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현재 시점 밑에서 터닝하는 종목을 유가증권 시장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으니 뭘 봐야 된다? 그건 코스닥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위에서 찍어 눌러주는 거 봐야 된다고요. 근데 찍어 눌러주는 게 뭐예요? 다 눌러주는데 유독 삼성전자 하나랑 IT가 아직까지 다 안 찍어 눌러주잖아요. 전 이게 걱정스럽기도 해요. 왜냐? 현재 가격대에서 10%씩은 보이거든. IT들이. 하락마디가요. 그럼 10%씩은 보인다고 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빠진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살쪘다가 시가총액 살쪘다가 얘네들이 시가총액 빼버리면
현재 시총의 전체적으로 시총을 보면 1590조? 1600조인데 150조 이상은 빠진다고 보면 150조? 1400조 정도까지 될 텐데 그렇다면 지수는 과연 멀쩡하겠냐 이거예요. 유가증권 지수는 아니죠. 유가증권 지수는 최소 못해도 100포인트를 빠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100포인트 아니라 제가 얘기한 2000포인트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눌림목이 아니죠. 월봉과 쌍봉 자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세는 저는 거꾸로 내려가고 있는 거다. 내려가는 속도가 지금 빨리 붙지 않는 건 손성전자 컨트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급반전이 나와서 뭐가 달라질 수 있냐면 자동차가 급브레이크 걸어가지고요 쫙 끄고 올라오면 터닝포인트를 만들면 그리고 뭐 화학주들도 누를 만큼 눌렀다 쫙 터닝포인트가 나와주면 근데 그게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여전히 종목들이 위에서 유가증권 시장 누르고 그 타이밍의 순간에 코스닥이 조금씩 단기적으로 더 날뛰는 관점이 날뛴다는 표현보다 조금씩 약진하는 관점 정도인데 지난번에 제가 코스닥에서는 정말 고민이 많다고 했어요. 그 특별시장 브리핑 할 때 왜냐하면 유가증권이 10% 하락 정도가 보인다면 코스닥도 온전하진 않을 텐데 근데 코스닥이 지금 당장 죽는 모습은 아니고 코스닥이 지금 당장 죽는 모습은 아니고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마감 코멘트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청을 좀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고요. 시장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한 때를 놓쳤다면 다음에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월달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봤지만 종목군도 이딴 식으로 할 거라고 맞은 것도 있고 적중을 못한 것도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다음에 이 터닝 포인트의 저점의 때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전년도 11월 달에 포트를 짠 것들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짰던 포트들은 정말 짧고 굵게 수익을 냈습니다. 포트 매매가 지금 여전히 좀 애매모호하게 걸어가는 이유들이 다 이렇게 얽히고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코멘트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내일 아침에 진짜 시황을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